안녕하십니까. 요즘 입장의 뉴스 플러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참 세상이 요즘은 참 어수선합니다. 예, 모든 나라가 좀 약간 세계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그루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렇지 않나요?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님이 못 가는 대학교가 있다네. 예. 그 대학은 중앙대. 중앙대. 전 너무 웃겼는데. 이거 안 웃긴가? 예. 저만 웃긴가? 예. 아무튼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처음 뉴스. 준비은행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OCR 인상 3% 제공. 중앙은행은 32년 만에 최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계속하면서 공식 현금을 4년 연속 50bp 이상하여 7년치 최고치인 3%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예. 7년이나 됐구나, 3%가. 아, 참, 이게 저도 좀 오래됐네. 항상 코로나가 3년이니까, 예.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잊어버린 것 같아. 제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20대 초반 얘기하면은 이 한국 남자들은 군대라는 시간 때문에 21살, 2살, 요 2년이 없더라고. 제가 그때 뭐 했지? 그러니까 군대 있었더라고. 아무튼 사설을 또 길었습니다. 이는 1999년 현행 통화 시스템 도입된 이후 가장 공격적인 긴축 사이클을 지난해 10월 이후 7번째 상승이 될 것이며 첨부된 성명과 전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강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비엔젤리 스테판 토플리스 리서치 책임자는 금융시장과 경제 수치에 대한 모든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혼합되면 유지되는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은 중앙은행이 7월 통화 정책 검토 또는 5월 통화 정책 성명 발표를 할 때를 보았던 것과 거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때 얼마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실업률 최저를 나오면서 이제 이자율 올리려고 이제 슬슬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올리면은 요즘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상승률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는 거를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물가가 떨어졌다는 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거를 이제 아직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건 이 기사는 이제 좀 너무 성급했다 얘기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올해 말까지 3.5% 되고 올해 말까지 지금 한 4달, 5달 남았으니까 3.5% 되고 내년 중반에 4%, 저 생각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년 중반 전에 4% 될 가능성이 많다. 예. 올해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도 지금 계속 지금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고 좀 물가가 지금 낮아진 것처럼 얘기해서 상승률이 떨어진 거지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약간 물타기지. 지금은 투자를 해라는 식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 뉴스 잘 보셔야 됩니다. 뉴스 잘 못 보면 그럼 떨어지는 거 이제 끝났구나. 이제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 그거 잘 보셔야 되고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이제 OCR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0.5%인데 이거 미국 못 따라가면 조금 문제가 커질 것 같아요. 예. 미국은 지금 75bp 올렸으니까 예. 이걸 따라가야 되는데 아무튼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예. 어떻게 잘 되겠지만서도 잘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 예. 항상 저는 걱정하니까 누군가가 제가 좀 경제학 좀 계신 분이 형님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원래 그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대요. 맞고 원래 좀 약간 비관적으로 생각했다가 그거보다 나아지면 더 나은데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다가 나빠지면은 정말 좌절이 심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잘 준비하시고 이제 진짜 이제 3%대 들어서고 이제는 또 이제 좀 고속도로라기보다는 또 더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한간의 뉴스를 보면은 다들 걱정하시는 게 경제학자들이 연준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 지금 현재. 예. 나중에 보면은 먼 훗날 보면 연준이 지금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항상 걱정이 됩니다. 예. 아무튼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니까 무슨 노래 같은데 우리 모두 다 같이 이제 현명한 준비를 하는 그 뉴질랜드 이민을 잘 살기 위해서는 현명한 준비를 하자. 예.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지금 구매를 요구하고
지금 구매를 요구하고 나중에 지불하는 제도가 규제됩니다.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함께 지금 구매하고 나중에 지불해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프터페이, 레이바이 및 지페이와 같은 서비스는 몇 주에 걸쳐 시차를 두고 상환하고 지불을 놓친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는 무이자입니다. 그러나 기업혁신고용부 MBIE의 조사에 따르면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 90%는 다른 부채가 있고 20%는 여전히 한 번 이상 지불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구매 후 후불제도 타마키 마카우라우의 쇼핑객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좀만 더 한 여성은 애프터페이로 온라인 쇼핑을 하고 리젝트 샵인 PGW, 펫반, 스케쳐 등 옷에 대해서도 오픈페이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같은 이자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및 계약자, 소비자 금융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유젠드는 이것이 규제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레이바이, 그러니까 물건을 지금 사고 나중에 사는 거는 약간 그런 거랑 틀린가 봐요. 근데 저는 유젠드에 왔을 때 이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게 저게 뭐지? 너무 싼데라고 보면 위클리 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게 먼슬리 페이면은 500불 하면 저 센데 하는데 위클리 페이 해가지고 뭐 99불 돼 있으면 위클리 처음에 저도 이렇게 봤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 뉴스에 나왔죠. 이거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걸 가지고 있다. 이런 애프터페이에 대해서 이자가 없이 왜냐면 재고 밀어내기. 그리고 연체만 되면 이자를 부과하는 식으로 이자라기보다 이제 페널티를. 근데 이거는 정말 없어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막 주에 1불, 2불로 해가지고 모든 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주당 월급 받는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쑥 빠져나갑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다 빚이거든요. 이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걸 굉장히 싫어가지고 저는 좀 빚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빚도 이게 보면 이게 버릇이에요, 버릇. 예. 근데 뉴질랜드나 이런 외국 나오면 주당 위클리 페이먼트로 되는데 이거 진짜 많이 사용합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신용카드는 빚이 되는데 이런 건 약간 좀 틀린가 봐요, 시스템이. 그래서 이런 거는 규제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볼 땐 지금 많이 쓸 거예요, 사람들. 왜냐면 사고 싶은 욕구는 있지. 지금 뭐 맘대로 돈은 없자니까 일단 쓰고 보자식이기 때문에 얘들도 장난 아닙니다, 진짜. 예. 머리 허옇고 하면 뭐 다 똑똑한 줄 알지. 아니야. 피부 하얗고 하면 이상한 애들 더 많습니다. 예. 조심해야 돼요. 예. 이건 좀 빨리 규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 한국 분들도 제발 이런 거는 좀 없으면 안 쓰는 식이 낫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걸 좀 권하는데, 또 사람마다 틀리니까. 예. 근데 뭐 집 같은 건 워낙 금액이 크니까 어쩔 수 없이 모기질었지만 없으면 안 쓰면 어떻겠냐라는 식의 저는 좀 권하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좀 애매하다. 예. 자, 다음 뉴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기업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은 막대한 벌금과 함께 내일 발효되는 광범위한 소비자 보호 및 계약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비양심적인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 행위 및 불공정한 B2B 계약 조건에 대한 새로운 보호를 제공합니다. 벨 걸리의 수석 동료 리차드 메시는 이 법이 비양심적 의미를 정의하지 않았으며 사건이 법원의 제기됨에 따라 판사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시는 이 법안 의도는 억압과 최악의 행위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의 배경자료를 읽었을 때 분명히 의도한 바였습니다. 라고 메시는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게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왜냐면 뉴질랜드가 컨슈머 액트, 소비자 보호법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한 자동차 수입을 그만두고 제가 요즘 이제 같이 다른 회사랑 최근에 일하다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건데 제가 왜 이게 좀 자동차 비즈니스에 흥미를 잃었냐면은 컨슈머 액트가 너무 강해요. 소비자는 좋은데 딜러들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데다가 마진도 없는 데다가 이제 이게 소비자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렇게 한국 분들 잘 몰라서 연락이 많이 오는데 저한테 이거 진짜 잘 알면은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있는 딜러들은 이거에 잘못 걸리면은 뭐 3개월 보호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이제 자동차 사서 문제가 생기면 3개월만 해준다고 하지만 실제 사례로서는 트랜스미션이나 엔진 큰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안에 문제가 됐을 때 커버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기업들도 이게 지금 더 강화된다면 저는 솔직히 비즈니스 하기 진짜 어려워질 것 같다. 예. 이게 보통 유저들은 물건 팔 때 1년 개런티 해주거든요. 예. 최소 2년도 많고. 그럼 이게 서비스비가 다 물건값에 올라가야 돼요. 예. 왜냐면 보험료가 들어가야지. 근데 이게 애매합니다. 그러면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야. 왜냐면 어느 거에서 터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이 생기면 소비자는 좋지만 물건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가 좋다? 많이 받고 커버해주면 되지만 그렇다고 얼마를 많이 받냐고. 이게 그래서 물건값 올라가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법이 제정하면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뭐랄까 케바케적인 그런 비용을 다 부담시켜야지. 안 그러면 뭐 땅 파서 장사해. 예. 애매합니다 모든 게. 아무튼 그래서 유전자 무슨 사업하시거나 물건 수입해서 파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잘 아셔야 되고 물건 사시는 분들도 소비자 보호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면 피해보는 일 없을 거예요. 자동차는 제가 워낙 잘 알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셔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이게 좀 판매자 입장에서 좀 애매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이게 이제 물건값에 올려가기 때문에 꼭 소비자를 위한 법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예, 오늘 어떻게 괜찮았나요? 제가 하여튼 뭐 또 뉴스를 한번 또 해보려고. 근데 아까 전에 그 처음 뉴스 때문에 좀 만든 건데 조금 오늘 뉴스가 좀 애매했나?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그냥 들어주세요. 예, 민 실장의 뭐 그냥 생각이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 열심히 노력하여 또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